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70강 기회한해 열감무정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네.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비단 기자입니다. 회자는 돌아오다 혹은 돌아가다 이런 뜻의 돈다는 뜻의 회자이고요. 한자는 이제 원래 물이름을 뜻하는 그런 한수라는 물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해자는 은혜 해자이죠. 네. 기회한해 하면 여기서의 기는 비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리개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특정한 인물을 뜻하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자는 기리개가 되돌린다 이런 뜻이고, 한해는 한나라의 임금이었던 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해제의 위치를 되돌려 주었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열감무정할 때는 원래는 말씀 설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왜 열로 읽어드렸냐면 이 발음에 기뻐하다는 뜻의 열 발음도 있고요. 특히나 사람 이름으로 읽힐 때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그렇게 읽어서 여기서는 열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사람 이름이군요. 네. 네.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자는 이제 느낄 감자, 네. 무자는 굳셀 무자, 정자는 고물의 정자인데 여기서 나오는 무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상나라 때 왕의 이름인 무정을 가리키니까 역시 여기도 열감무정할 때는 무정을 사람 이름으로 번역해서 부열이 무정 임금을 감복시켰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자, 역사적인 이야기가 이제 숨어 있는 네.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부터 보겠습니다. 네. 기자를 보시면 비단은 뭐로 만들어져 있죠? 비단은 이제 실이니까요. 네. 실사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설문의 소전에서도 이쪽에 왼쪽 편방에 보이는 실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발음이죠. 예, 이게 요게 네. 기하다 할 때 기자죠. 맞습니다. 네. 비단 기자와 오른쪽에 있는 이제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하고는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형성자죠. 형성자. 네. 네. 그래서 비단 기자였고요. 네. 네. 이 문장에서는 기리개라고 하는 네. 사람 이름이라고 설명하셨고요. 여기서 잠깐 기리개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을 포함해서 상산의 사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나라 해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제는 2대 왕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고조 유방이 있고 유방의 그다음에, 아들이었죠. 네, 네. 아들. 유방과 여태후의 여후의 아들이었는데 한 고조가 이제 이 그 해제가 태자였던 시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자를 폐위하려고 했는데 네. 여후가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당시에 이제 장량이라고 하는 신하와 모의를 합니다. 의논을 했더니 장량이 상산의 사호가 이 태자를 보필하는 모습을 유방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라고 이제 그 말을 따랐더니 네. 아,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태자를 보유하고 있으니 내가 태자를 폐위해서는 안 되겠다. 네. 해서 이제 한 고조 유방이 이제 그 생각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록 정사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로 이름이 있었던 인물들이군요. 네, 그렇죠. 이제 기리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네.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돈다, 회복시키다 할 때 그렇게 풀어드렸는데 원래는 돈다는 뜻입니다. 설문의 소전을 보시면 돌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생각하는 것처럼 네. 그대로 원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원, 바깥의 원. 네. 네. 어떻든 이제 돌아가는 길인 거죠. 네. 근데 고문 계열을 보시면 금문이나 이런 경우 이렇게 딱 막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밖을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네. 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여울이 네. 지는 곳에 그 회오리? 네. 그걸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 돈다는 뜻으로 이제 지금의 글자를 만들 때에는 뭐 이렇게 만드는 게 구조상에 더 이쁘고 돌아온다는 뜻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막혔을지 모르겠는데 열려있는 돌아감이 저는 더 글자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잘 살펴봐도 그렇고 흘러가는 물을 살펴봐도 그렇고 그 자리를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물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회자를 보셨고요. 네.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게 제가 물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네. 당연히 어때요? 이렇게 물이 물수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 있고요. 네. 예.
발음 소리 부분은 당연히 오른쪽이 이제 담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해서자형으로 이렇게 네. 한자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자는 나라를 뜻하는 국명으로가 더 유명한데요. 맞아요. 진나라 네. 다음에 한나라. 네, 한나라라고 하는 국명으로 유명한데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이 한수가 흘러가는 그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크게 세력을 확대하고 결국은 그 같이 싸웠던 네. 초나라의 항우를 꺾고서 천하의 제국을 세울 수 아, 있었거든요. 그때 한수가 이 네, 한수군요. 그 한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라 이름으로 삼은 네, 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통일은 사실 진나라가 했는데 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한족이라고 하고 맞아요. 한인이라고 하고. 한인이라고 하고 또 한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강의하는 네, 이것도 그렇죠. 한자라고 하고. 네. 예. 이게 왜 중국이라는 것을 대표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는 통일을 하고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몇십 년 안 돼서 결국은 네. 다시 어지러운 세상이 왔고 그것을 통일하고 안정시켰던 게 한나라였는데 한나라는 본격적으로 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양을 중국에 정착시켰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명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정된 제도와 그 다음에 질서를 만들어서 네. 후대 왕조들에게 계승시켰다고 할 수 있죠. 아,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한이 가진 정통성과 정체성, 그 특징들이 결국 중국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한자까지 보셨고, 네. 그 다음에 해자 보겠습니다. 네, 해자는 원래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일 때 이 해자 쓰죠. 네. 해자를 잘 보시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때요? 마음에서부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심이 있는 것이 당연히 아주 이해가 돼요. 마음심자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결국은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지금 요것을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고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이미 그 마음신변이 들어가 있는 그 뜻이 담겨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글자 하나만으로도 은혜롭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그 은혜롭게 주다,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네. 고문자에서는 이것이 발음 계열의 해자로 이미 가차되고 있었던 증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해자는 이렇게 은혜롭다는데 은혜로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뭘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증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해존이란 말도 있는데 해자가 들어가는 말로 또 굉장히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이 많죠. 네. 은혜, 네. 혜택. 네. 그다음에 그런 특혜를 받으면 되겠나? 아, 특혜도 있고. 네, 특혜도 있고 네. 해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네. 많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그러면 한해 하면은 혜택이 아니고 그렇죠. 아까 해제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한 고조의 아들이었던 해제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말씀 설자. 맞아요. 이게 말씀 설자인데 네. 사실은 논어를 첫 구절을 읽을 때도 네. 부력 열호 우리 이렇게 읽으면서 네. 글자는 이 글자에 써놓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게 그 같은 글자에 발음이 여러 개가 있는 대표적인 글자로 늘 등장합니다. 네. 말하다는 뜻일 때는 설이고 네. 기뻐하다는 뜻일 때는 열이고 유세하다는 뜻일 때는 세로. 여기에서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열자고요. 네. 우리가 기뻐하다는 뜻은 이렇게 마음 신방변이 붙어 있는 열자를 예. 왜 쓰기도 합니다. 이 글자를 안 쓰고 네. 이 글자를 썼을까요? 옛날부터 이 말씀 언변이 붙어 있는 그 글자, 요 글자로 기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 자체도 원래는 따로 쓰면 요렇게 쓰이고요. 발음이 태도 있고 이 안에 또 다시 열도 있습니다. 열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요것 자체가 발음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고 입안에서 뭔가가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의 표정, 기뻐하는 표정을 담고 있었던 데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열로 읽고 사람 이름으로 네, 사람 부열이라는 이름이죠. 부열이라고 사람으로 하는 해석해야 사람 된다. 이름입니다. 부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이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나라의 무정이라고 하는 임금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네. 그의 신하였는데 네. 그의 신하가 되기까지
과정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원래는 그 무정이 상나라를 중흥시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을 얻어야죠. 인재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 주변의 신하 가운데 아무리 봐도 그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자기를 도와줄 인재를 만난 겁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 사람 얼굴을 그려라. 네.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신하들하고 대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신하들을 그 초상화를 들고 전국에 돌아다녀라. 네. 그렇게 시킨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사진을 돌리면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돌린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찾은 겁니까? 그런데 부험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 초상화와 딱 들어맞는 인물을 만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무엇을 사람은 하던 사람인가요? 그 일대에서 도로 닦던 노예였습니다. 길 닦던 노예였어요. 네. 그러니까 길을 닦던 노예였는데 그 사람이 딱 맞는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정이 딱 보고 나니까 자기 꿈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맞다. 오. 그리고서는 이 부열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기가 나라를 올바로 중흥시키고 싶은데 어떤 조언을 나한테 해줄 수 있겠느냐. 당신이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느냐. 근데 부열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노역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무정의 모든 어려운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는 안들을 정말요? 척척척 내놨던 겁니다. 네. 너무 보통의 감동받아서 노예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거기에 감동받아서 이 사람에게 이제 정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상나라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참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뭐 지어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너무 극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그 말하자면 적당한 위나 그 계보가 없을 때 계보가 없을 때 사람들은 뭔가에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뭔가 설명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들이 상당히 많이 전해 내려오는 편입니다. 네. 특히 정치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신하들, 재상이 됐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서민이나 노예 출신으로 위로까지 올라갔을 때. 생각해보니까 네. 강태공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네. 낚시질 하다가 그렇게 네, 됐다. 네. 그 다음에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리사였다가 그렇게 됐다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특별한 재능이 있었음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이야기가 붙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열자는 이제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느낄 감자. 그렇죠. 네. 느끼다라고 하는 거. 느낌은 어디로 합니까? 느낌 마음으로 하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네. 마음 신부가 들어가 있죠. 네. 나머지 부분은 함이라고 하는 네. 요 함자로 알고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함이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네. 옛날에 히읗 계통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계통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넓게 네. 생각하면 통한다. 뒤에서 이제 통하는 네. 설근음 계열의 발음이어서 고음에서는 서로 흐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음 계열로 이제 함이 있을 수 있다. 네. 이거를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감자는 설문에도 그대로 움직이다. 남의 마음을 움직이다로 해서 아, 다 타인의 마음을 네. 움직이게 한다. 예, 움직이는 거예요. 감은 그러니까 나도 타인에게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고 나도 타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네. 감자를 씁니다. 여기서는 감동시킨 거죠. 말로. 아, 뒤에 나오는 사람을 감동시킨 거군요. 거죠. 네. 말로 감동시킨 거. 그걸 감복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내 쪽으로 결국은 설득시켜서 끌어오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무정할 때 그 네. 무자인데, 네. 이제 무자는 날랠 무자, 뭐 호반 무자? 저는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무자로 보통 우리는 문과 무 이래서 이제 네. 대비하는 대표적인 글자인데 맞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 사람의 무력, 힘, 어떤 것이라면 당연히 무기가 그 안에 들어가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네. 무자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네. 이런 창과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죠. 네.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이런 글자에서 온 거여서 네. 이거는 발의 모양을 발이죠. 네. 상영한 거죠. 그러니까 발과 창의 결합입니다.
갑골문에서부터도 이미 그래요. 네. 여기가 발이고 네. 여기가 창이죠. 네. 금문에도 역시 그것을 계속 이어서서 갑골문, 금문, 소전, 음. 그 다음에 현대의 해석까지 음. 그대로 큰 변화 없이 계속 계승되어 온 네. 글자입니다. 그럼 창을 들고 나가는 거네요, 싸우러. 그렇죠. 네. 사실 창을 들고 나가다 정벌하다는 뜻이 원래 뜻이어야 되는데 네. 후대인들은 여기다가 특히 설문에서는 음. 뭔가 이념을 좀 집어넣고 싶었어요. 지자가 그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창을 들고 나가서 정벌하는 일을 그만두다가 무에 담겨있는 올바른 이념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렇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정벌하는 행위는 싸움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행위다. 네.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무력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건가요, 이 글자가? 왜 무력도 올바른 무력이 있고 폭력이 있잖아요. 정의로운 힘? 우리가 힘이 있어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무가 작용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네. 네. 딱 보면 그냥 창 들고 나가 싸운다. 거기에서 싸움이 뭐 용감하다 이런 의미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걸 반대로 그렇게도 네.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글자는 이제 정자입니다. 네. 고물의 정자고 네. 고물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고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딱 네. 그렇게 생겼죠. 네. 정자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두 획으로 나눠져 있는데 금문에는 이런 동그라미예요. 까만 동그라미. 이게 뭘까요? 이게 고물의하고는 관계 없어 보이는데. 네. 그래서 고문자학자들은 쇠근변에 붙어 있는 이 정자 있죠. 이거는 이게 못정자죠. 예, 못을 뜻하는 글자고 못의 못의 머리 있잖아요. 박으려면 그거를 상용한 것이 아닐까. 아, 위에서 이렇게 본 못의 네. 모습이군요. 그게 박으려면 이제 밑에 이렇게 박혀 있는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이게 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직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초기부터 쓰였던 글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안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네. 금문만 채워져 있고 얘는 네. 갑골문은 채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선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갑골문 시대부터는 또 쓰이긴 쓰였는데 그렇죠. 못이라는 의미보다는 간지로 쓰였다는 네. 설명이신 네. 거죠. 자, 지금 무정할 때 정자도 간지에서 해당되는 정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나라의 임금들은 갑을병정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른 경우가 많았어요. 네. 여기도 무정, 무정 임금의 아버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네. 소을? 소을. 이렇게 사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소을. 이렇게. 무정이라고 하는 임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나라 때의 중흥을 완성했던 중흥조에 네.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이 상나라 무정을 도와서 부열이 말하자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해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부열도 굉장한 인재고 아까 앞에 나왔던 기리개도 네. 굉장히 인재고 그러네요. 그런 인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기리개는 한나라 해제의 태자위를 회복시켰고 부열은 상나라 무정 임금을 감복시켰구나. 네. 감격시켰네. 이런 네. 뜻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계속 훌륭한 인재들에 대한 네.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네. 시간에는 이 전체적으로 등장했던 인재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71강은 준예, 밀물, 다사, 식명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밤의 하늘의 황집 우집주 에베